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은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1920선까지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0.1%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은 69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유가가 9% 이상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시장이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전날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1.6%대 좀 상승을 했었죠. 금융주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연동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한국 시장도 좀 상승 출발을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업종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좀 상승을 했지만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았었어요. 그러면 보통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대는 좀 소폭이나마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일단 이 거래일 전에 저점 자리대를 나왔던 그런 자리대 47,000원 자리대 지지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21선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소폭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 자리대, 이 8만 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많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은행주들 많이 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은행에 적금을 집어넣으실 분들은 차라리 그 적금을 해약을 하시고, 적금 넣은 은행 쪽의 주식을 매수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KB금융 기준으로 3950원 요 자리대에 있는데요. 3만 원 이하권역에서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만 따져보더라도 3만 원 이하권역에서 6%대에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를 해준다라면 장기 포지션으로는 은행 섹터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굳이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좀 좋았다가 한국 시장에 이어서 좀 개장을 하게 되면 보통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조금 수급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아마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오늘 좀 금요일장이고 주말을 좀 앞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하게 무리하게 할 필요성은 없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강 후약의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종목들 매수해 보실 분들은 좀 장 막판에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우선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전히 좀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선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누적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 쪽의 선물 누적 금액은 4조 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여전히 외국인 쪽은 6월 동시반기를 좀 대비를 했을 때 상방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차익이 나온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이제는 실적이 어닝 시즌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였던 기업이지만 뭐 시젠이라든가 앱지노믹스, EDGC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 포인트를 좀 잡아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자결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NHN한국사이버결제나 KG니시스, 모빌리언스,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 수화 과정은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부터는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좀 순환매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금융 섹터하고 IT 섹터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가에 대한 급등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 업종군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섹터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보다도 일단 좀 더 올라있는 추세를 돌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대형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세를 좀 돌린 그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에 들어서 내수 섹터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제철은 역배열권역에 있지만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내수 섹터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정배열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정배열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재료와 이슈들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섹터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종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은 일단 오늘은 2차전지 쪽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섹터임에는 좀 틀림이 없죠. 다만 이제 어떤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군들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삼성과 현대에 있어서 협업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시너지가 좀 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이들 섹터들은 좀 김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했었던 그런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유난히 좀 빠진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일단 물러났다가 지지라인대가 어딘가를 좀 살펴보고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몇몇 종목군들이 PNT라든가 아니면 일진모티가 좀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주로 공급을 하는 대부분의 LG화학이나 이쪽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삼성 쪽에 있어서의 공정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군들은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보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삼성과 대형 LG 쪽 같은 경우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LCD는 완전히 다 100% 철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QD 쪽이 됐든 대형 OLED 쪽으로 됐든 이 변경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쪽에 있어서 거의 독점적인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LCD 이후에 이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창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해서 대면적 TV 출시를 좀 눈앞에 두고 있고 목표로 좀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설비 투자를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확보도 시급한 그런 사항들이고 결국은 LCD에서 QD OLED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고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얘기는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체크는 해보셔야겠죠. 그러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삼성 반도체 비전 2030 이 부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이 추가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과 낸드 플래시 쪽에 있어서의 투자 부분들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면서 조금 주춤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가 약간 좀 예상치보다 좀 적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추가 투자에 대한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 대였었어요. 기준으로. 근데 20년 기준에서는 5조 대가 넘기 때문에 성장을 좀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주들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낸드 쪽에 있어서의 투자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고정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짚어주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종목들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좀 코스닥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의 섹터 중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우선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삼성과의 협업이 있었죠. 아마 이 장대 양봉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적인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대를 좀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외에 뭐 엠플러스라든가 아니면은 PNT 뭐 이런 기업들 어제도 좀 PNT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견줄 섹터가 없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 좀 보셔도 될 겁니다.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으니까 원익 IPS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D 같은 경우도 실적 좋게 나왔어요. 여전히 목표가 증권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제이스텍 같은 기업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고 올해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대면적 쪽에 있어서의 단독 밴더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QD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의 투자 없이도 연기주로 적자 구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싼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분할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관망 기조 이어졌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어제 1% 가깝게 빠지면서 1920선 거래 마쳤고 코스닥 시장은 이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에 그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690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9% 이상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안정세에 찾아갔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8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8만 1,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4만 8천 원대 하회하면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0.6% 상승 나오네요. 딱 지수 상승하는 만큼 오릅니다. 48,3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1만 4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오늘 좀 쉬어가네요.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21만 8,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는 오늘 다시 한번 4만 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은 가운데 셀트리온도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21만 9,500원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함께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1% 넘게 상승하네요. 34만 8,500원대. 그리고 삼성 SDI 0.65%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 다시 10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오늘 1% 넘게 추가 상승 나옵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22만 8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20선에서 30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하네요. 11포인트 올려내면서 현재 1936포인트에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 나옵니다. 695선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좀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가네요. 2% 넘게 상승합니다. 96,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넬과 관련해서 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7거래 연속 헬스케어 종목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 시즌 3위권 완전히 굳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어제 장중에는 14만 1,400원대까지 좀 토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5위권까지 빠졌는데 0.5%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6천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진입됐네요.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5,7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 ENM도 강보합권,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 출발하면서 여전히 58,000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0.65%, 1% 안에서 상승하고 있고 77,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어제 유럽 시장은 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갔어요. 불안정한 해외 시장이지만 어찌됐든 단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작하자마자 갈 종목은 가기 때문인데 자, 어제도 시청자 종목에서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모두 다 공략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뭐 경남제약이라든지 아니면 피롭틱스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래서 경남제약, 피롭틱스, 그다음에 대우부품 그리고 대상 아마 이쪽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했다면 아마 단타는 다 성공을 했었을 겁니다. 자, 대신 단타의 생명은 수익이 날 때 빠르게 챙겨주자. 그리고 손절을 짧게 잡고 강한 종목을 쳐라.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에서 매수할 종목인지 매도할 종목인지 빠르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 과거에서는 이제 한국 타이어로 뭐 알고 있는 종목인데 뭐 이름은 앞에 뭐 뒤에가 조금 바뀌었다 해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자,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지루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상승 후 일단 앞전에서 한번 상승을 했죠. 상승 후 행복 패턴을 지루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서 거래 실면서 한번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었고 또다시 좀 밀리면서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재미는 없는 패턴이지만 매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빠른 손절을 말씀드리면 19,900원 정도 라인, 밑에 있는 19,900원 정도 라인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버티겠다,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왜냐면 차트가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뭐 많이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미 벌써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길게 본다라고 그러면 버티기 매매, 버티기 손절 가격은 15,000원. 그래서 빠른 손절은 19,900원. 버티기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냥 바닥 패턴이고요. 뭐 빠른 종목을 원한다라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뭐 제약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반도체 섹터, 아니면은 뭐 게임주라든지 요즘 핫하죠.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어제 이슈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원격 의료 장비주들. 이런 쪽들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강한 패턴주들 그쪽으로 만약에 바꾸겠다라면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그렇게 아직은 뭐 움직일 생각은 보여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 뭐 매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관망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봉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정 패턴으로 되어 있고 양봉 기준으로 매수를 잡으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냥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상승을 했으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바닥 패턴이고요. 그래서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것은 없는데 손절 가격을 조금 길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6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단타로는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단타로는 재미없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이슈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이슈로 바뀌었는데 뭐였냐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7구역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뭐 면세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뭐 매매 단타로는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양봉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 세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입니다. 추가 매수 시그널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은 재미없어서 조금만 왜냐면 이것도 행보 패턴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다만 지루한 행보 패턴이지만 기관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기관 매수세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서부터 옛날서부터 이제 세력주, 그러니까 기관 세력들이 뭐 땡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거 물량이 좀 많아요. 물량이 좀 많은 종목이라 어느 날 갑자기 딱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은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죠. 일단은 섹터는 그런 쪽이고 기관들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에서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 더 매집을 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모습, 즉 좀 횡보하면서 좀 지루하게 좀 움직이겠다라는 모양새가 있어서 이것도 매수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 마찬가지 조금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급등을 원한다라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많이 매수는 아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뷰옥스입니다. 자, 뷰옥스. 자, 오늘 매수 시간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오늘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강력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종고점을 돌파를 했죠. 일단 섹터는 의료용 이제 정지 영상 디렉터 이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료 장비 주로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 관련주. 그래서 지금 이 뷰옥스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했고 이런 패턴들은 단타 매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좋아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 매매를 하겠다라 그러면 이런 이제 종목 섹터들을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그래서 손절 가격을 이거는 좀 길게 잡으면 한 35,000원, 뭐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35,000원 선을 손절 라인을 두고 이런 종목들은 뭐 오늘도 아니면은 뭐 장중에 밀리게 되면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선수들, 매매꾼들은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뷰옥스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강력하게 지금 바닥에서 돌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일단 강한 패턴인데, 이슈는 지금 코로나19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확진자라든지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유럽하고 중국하고 이쪽에서 병의원 쪽에서 주문이 쇄도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뷰옥스 업계에 따르게 되면 1분기 국내 모바일 의료용 정지 영상 디렉터 주문이 전년 동기보다 50%가 좀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뷰옥스 대표죠. 김우식 대표가 3월에는 해외 주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5월 현재 생산 공장 증설이 끝나게 되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원격 의료 시장이 지금 핫한 이 흐름에서 나노엔텍 그리고 나노엔텍뿐만 아니라 디엘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나노엔텍 뷰옥스라는 종목 외에도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도 같은 섹터이고 제가 아까 이름을 조금 헷갈렸었는데 자 뷰옥스죠. 뷰옥스. 자 뷰옥스랑 나노엔텍이랑 같은 패턴이고 같은
그 엑스레이 의료 장비 관련주이거든요. 그래서 디알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레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원격 의료 엑스레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다 뭉탱이로 다 같이 보시면서 아까 질문 주셨던 비옥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내에서 이제 눌릴 때마다 저점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종목도 좀 4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비옥스가 매매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서는 뭐 파트론 정도, 뭐 나머지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하지만 바닥주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도 뭐 여러분들이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안전한 쪽으로 천천히 일을 원한다라 그러면 그쪽도 뭐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전 종목으로 한 가지 좀 종목을 선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좀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매매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은 비옥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전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어제 강력하게 실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하는 이제 매수 가격을 조금 더 또 두껍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가격 18,900원 이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 저점 매수 하시면 되고 강한 종목은 웬만하면 잘 부러지질 않는데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모든 종목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격 의료 이건 이제 엑스레이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말고도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죄다 움직였죠. 인성정보라든지 뭐 유비케어라든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이쪽에는 엑스레이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더 보는 것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일단 북미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는 삼성전자가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을 열겠다. 그래서 북미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포부를 밝혔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인공지능 AI 기반에 따른 영상 진단 제품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비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삼성전자 쪽에서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상한가를 간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비옥스 특수 영상기기 전문 업체의 이 비옥스를 만약에 또다시 이제 그런 이슈가 저는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특히 이제 그 의료기기 쪽, 그래서 영상 의료기기 이쪽에 대한 이제 사업 비전을 이제 포부로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원격 의료 시장을 열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대기업 쪽에서 삼성전자가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금 먼저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이쪽을 먼저 포문을 열고 미리 좀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뭐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 부각하면서 또다시 비옥스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슈는 충분히 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옥스를 장중에서 여러분 공략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공략을 하면 지금 조금씩 올라가죠. 그렇게 손절 라인은 이제 깊게 잡으면 35,000원 말씀을 드리고 짧게 잡으면 여기서도 잡을 수 있어요. 38,000원. 하지만 이거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35,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N자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송 이후에서도요,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라는 시간에서 안전하게 초보자들이 살 수 있는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도 여러분들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단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종목까지 듣고 왔는데 일단 뷰웍스 매수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현재 계속해서 튀고 있습니다. 42,4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42,000원대 그리고 41,90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조금 물어보신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YG엔터를 좀 물어보셨어요. YG엔터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명확하게 좀 기준만 잡고 보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차례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이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연내에 좀 방한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자릿대예요. 31,600원. 이 자릿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하고 밀리고 있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보냐면,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합까지 밀렸네요. 그럼 요 부분부터 분할로 그냥 쭉 깔아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일명 깔싸라고 얘기를 하죠. 분할로 좀 매수를 하면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9시 17분인데 전날 거래량 대비해서 8%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관심을 덜 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YG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 광고가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빅뱅이나 뭐 이런 그룹들이 중국 광고에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JYC엔터 뭐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SM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근데 SM보다는 JYP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JYP보다는 YG엔터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YG엔터를 먼저 탑픽으로 좀 보고 골라놓고 결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JYP, 세 번째가 SM 이렇게 놓고서 좀 보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NC소프트를 물어보셨어요. 지금 들어가도 수익이 가능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NC소프트 지금 들어가도 뭐 수익이 가능하겠죠. 수익이 가능하겠는데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20% 빠졌다가 수익이 날 거냐 아니면 바로 수익이 날 거냐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단기평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 자릿대와 저점 자릿대를 이어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피로감이 좀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차례 상승마디에 좀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몰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 뭐 그 부분들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뭐 단타 치고서 1, 2% 먹고 빠지겠다. 뭐 그렇다라면야 모를까. 좀 여유있게 투자 관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70만원 이하 권역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5% 정도의 조정인데요. 뭐 그 정도 선 받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NC소프트 말고 다른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게임주들 계속적으로 좀 순환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온시스템이에요. 한온시스템 매수 시그널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한온시스템 좀 보게 되면 매수 시그널 나오는 적도 없어요. 근데 뭔 매수 시그널을 보여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낙폭가대로 들어왔다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하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죠? 저는 그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2차전지 쪽에 있어서 2차전지 쪽 2차 전기차죠?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에 있어서 수혜주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슈도 별로 없고요. 2차 전지주 마냥 이슈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차트 기술적인 흐름상을 놓고 보더라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다른 종목 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들이 버핏 하르베가 생각나요. 워런 버핏도 항공주 다 싹 다 손절 쳤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을 왜 살려고 하시는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뭐 유식하게다가 테크니컬 리바운딩 뭐 이런 식으로 좀 영어 쓰는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이나 봐요. 근데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은 저는 안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저는 별로 그다지 쪽 선호하기는 좀 싫어요. 이걸 사느니 차라리 저쪽 성장 섹터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쫙쫙 날아가는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애들이 다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실적 다 본들 뭐 대한항공 참 뭐 좋은 기업입니다만 실적이 1분기 때 두께 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2분기 때 뻔히 안 좋을 거 뻔하고. 근데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수 시그널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별 종목군들 좋아하지 마시고 개장 방송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봐라.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 3, 4%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은 싫습니다. 안 보시는 게 좋고요.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고 정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매일 개장 방송 해드리고 섹터 짚어드리고 종목 짚어드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이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어서는 이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최충성 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님. 네.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일단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61선, 121선을 장기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지금 자리도 괜찮지만 저 자리 121선을 지지를 완전히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드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다음 주 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일단 정확히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전기차 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흐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나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 자리를 확실히 잡아주는지 확인하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매도 시그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위치해 있고 35,000원 정도 아침에 좀 상승을 했다가 일단 전 고점 자리 정도에서 지금 상단에 붙이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매도는 어느 정도 뛰어 올려줬을 때 매도를 사실상 진행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시다면 아니면 저점 자리 전일 종가 31,550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를 만약에 이탈, 지금 딱 지지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 자리를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더 하방으로 갔다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서는 기계적으로 수익 대응하시고 많이 열어두셔도 전일 종가 정도 29,500원 자리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저 자리에서 밑꼬리를 만들지 않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오자. 왜냐면 이게 지금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추세가 굉장히 양호한 시점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보유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스위치전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5일선 기준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너무 손실을 많이 리스크를 많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많이 열어두시더라도 오늘 저점 자리 아니면 이 봉의 중간 자리 37,100원 정도 지켜보시고 저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삼스토리입니다. 네, 일단 육계 관련해서는 육류 대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저번 주 정도에. 일단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 가고 있고 눌림목도 가져가면서 충분히 잘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는데 이 종목 자체는 조금 다소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좀 끌고 가신다면 1,500원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원, 1,3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재공략 반복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육류대란인 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바로 의뢰해 주신 종목 곧바로 트레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국제유가랑 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좀 하락했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세계 경기 침체화로 단기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계절적인 또 여름철 비수기에 또 접어들었고요. 또 국제유가가 오늘 오르긴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가스공사 보시면은 현 단계에서는 21선 지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매수 시그널은 좀 보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21선이 이탈하면 한 61선 정도까지 대략 25,700원 정도까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는 보류하시고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제 또 신세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세계 이제 추가 매수 시그널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세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백화점 관련주고 유통 관련주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외출을 좀 자제하는 그런 통조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회피하게 됐죠.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영업이익이 한 57% 정도 반 이상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대면 소비보다는 비대면 수요가 상당히 좀 소비가 많이 늘었죠. 차트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일단 추가 매수 시그널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오히려 매수가가 현재가 부분이라고 하시면 일단 매도 후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시그널 중립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예요. 네,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도 아시죠? 일단 이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이게 매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이제 호텔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1분기 실적에도 코로나 1분기 역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후실적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3월에는 매출이 한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외국인 수요 하늘길이 좀 열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중국 또는 일본 VIP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그런 시점 3분기나 4분기 정도쯤에는 원래 상태로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좀 금하시고요. 이 종목은 중기로 끌고 가실 거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한 41선 부분 13,8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이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저는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또 바텍을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은 치과용 엑스레이 및 CT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예요. 이 종목도 코로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한 63억 정도로 전년비 대비해서 한 30%나 감소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 바텍은 거의 대면 영업을 많이 합니다. 뭐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면 영업이 많은데 그게 좀 영업하는 데 좀 지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주력 그 시장인 유럽 그리고 미주 시장 이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권이에요. 코로나 영향권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일단 매수는 고려하시고 보유 중이시라면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주가 흐름을 잠시 보시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종목은 6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단기적인 손절 라인은 한 22,500원 정도로 잡고요. 저라면 현재가 부분에 한 매수 보유 중이시라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비례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살짝 약한데 바로 시청자님 의뢰하신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받은 종목이 메지온이에요. 메지온은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바닥에서 좀 오른 편이니까 의견을 드리면은 신규 매수는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보유자분이시라면은 21선이 깨질 때까지 지키면서 끌고 가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패스라는 종목인데요. 21,50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살짝 물리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인데 기본적으로 삼성이 그 투자 일정이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장비들 최근 원익 ITS나 이런 쪽은 상당히 시세를 내고 있는데 패스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쪽 섹터는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살짝 물려있는 상황이지만 보유 의견
그대로 들이시겠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HDS 현대산업개발을 물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이슈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주가 낙폭도 컸는데 속해 있는 범주가 건설주라서 건설주가 이제 신도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소외되어 있죠. 건설주 중에서는 싼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퍼 1, 2 내외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주식도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섹터가 너무 소외된 섹터에 있다. 그래서 굳이 현대산업개발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기는 좀 그렇죠. 좀 갖고 가시면서 취득 상당히 좀 가격이 높을 수 있겠는데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는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의뢰 주신 종목이 BC월드 제약이에요. 클로로킨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기업 자체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냥 제너릭 약품을 팔면서 그렇게 실적도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이제 클로로킨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이런 종목은 좀 쉽지가 않죠.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밀리고 이제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매수는 다른 요새 핫한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이시라면은 기본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고 그냥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전고점이 수급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있으니까 전고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가지 종목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